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입니다. CPI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CPI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기대가 되며, 물론 그 누구도 CPI 결과가 100% 어떻게 나올지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시장을 좋게 바라볼지 또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할지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여준 데이터가 괜찮다면은 CPI를 앞두고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만약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불안정하다면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월급이라는 유한적인 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차라리 조금 덜 벌더라도 계좌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CPI의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10월달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컨센서스는 8%이고 콜 CPI는 6.5%로 9월달의 CPI가 8.2%, 그리고 9월달의 콜 CPI는 6.6%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9월달 대비해서 10월달의 컨센서스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콜 CPI의 경우는 컨센서스가 1%나 낮아졌죠. 컨센서스가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로 발표될 CPI 결과치의 기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예측치를 깨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클리블랜드 페드의 CPI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클리블랜드 페드는 CPI로는 이렇게 8.1%를 예상하고 있고 콜 CPI는 6.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이유는 지금까지 실제 CPI의 결과치는 대부분 클리블랜드 페드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9개월 동안 실제 CPI의 결과치는 클리블랜드의 예상치를 이렇게 16번이나 상회했고요. 콜 CPI의 경우는 예상치 대비 15번을 결과치가 상회해 주었습니다. 즉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실제 나오는 CPI의 결과치는 대부분 클리블랜드의 예상치 그 이상이었고, 클리블랜드 페드의 이러한 예상치는 이미 시장이 예상하는 일반적인 컨센서스 이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CPI 결과치는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VIX 지수입니다. 지금 VIX는 25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VIX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두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 25달러보다 VIX 지수가 낮았을 때는 8월달로 20달러 정도였었는데, FOMC 회의가 한 달 이상 열리지 않았었던 것에 대한 낮은 변동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만약 CPI가 안 좋게 나온다면은 12월달에 75bps의 금리 인상 부분이 주가에 다시 반영될 가능성 또한 커집니다. 12월달 75bps가 이미 반영된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9월달에 CPI 지표가 나오고 난 뒤에 실제로 12월달에 75bps의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10월 20일쯤에 다시 그런 가능성이 풀리면서 이렇게 낮아졌죠. 그런데 만약 이번 CPI가 안 좋게 나온다면은 이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서 12월달에 75bps의 인상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앞으로 연준이 어떠한 모습을 취한다고 제가 장담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연준이 예의주시에서 바라보는 지표들 상으로 저도 함께 매일 지켜보면서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러한 원유주 말고도 이렇게 리밸런싱 전략이라던가 새로운 먹거리 전략들을 함께 구성해 나가고 있으니,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10년 금리의 흐름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차트를 맹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석 중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10년 금리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10년 금리는 여기 4.72%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2년 국채금리가 5%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4.72%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비현실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할인율이 높아지고요. 그로 인해 기업들의 적정 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주가는 아래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팁스 본드 ETF를 보겠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또 영향을 주는 지표가 바로 팁스 ETF인데요. 팁스 ETF는 Real Yield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Real Yield가 한층 더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주식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8월 달에 이렇게 팁스 ETF가 하락하고 난 뒤로 9월 달에는 횡보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지금 주식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이유도 바로 팁스 ETF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CPI가 발표됨에 따라서 10년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 팁스 ETF가 하락하게 된다면 QQQ는 당연히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QQQ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인 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에 관심이 있는 만큼 테슬라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승을 이어나갔던 테슬라는 결국 이렇게 205달러 부근까지 오게 되었으며 RSI 지표는 다시 아래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제 멤버십 분들께도 그렇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고점 대비 이렇게 50% 가까이 하락했다고 할지언정 결코 저렴한 주식은 아닙니다. 한때 고점이었을 때는 129배의 프라이스 투 OCF의 멀티플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굉장히 높은 멀티플로 이 멀티플을 주고 테슬라 산다는 것은 너무 비싸게 테슬라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129에서 41까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 또한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영업현금흐름 대비해서 41배를 주고 사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며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제가 만약 분할 매수를 시도한다면 프라이스 투 OCF의 멀티플이 26의 멀티플을 보여주는 구간 중 하나인 186달러에서 203달러 사이에 한 번은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매일 매크로에 관련된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으며 관련된 데이터를 제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매크로 데이터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은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비쌌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도 잘 참고 기다렸지만 좋은 신호가 오고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고 차트도 괜찮고 여러가지 조건이 잘 부합되었을 때 분할 매수를 또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이제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Fear and Greed 인덱스는 59로 탐욕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달부터 계속 변함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S&P 500이 보여주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결코 저평가는 아닙니다. PE 멀티플은 16.1로 딱 평균 지점까지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저평가는 아니며 보수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 왔다고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어마켓이 굉장히 무서운 장인 이유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계속해서 물을 타입금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에 마치 V자 상승을 할 것 같은 보여주는 구간이 한 번도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10번이었었다는 것을 과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여주었는데요. 마치 고점 대비해서 50% 떨어졌으며 바닥이라고 생각이 될 때쯤에 큰 돈을 쏟아붓거나 물을 타는 이유가 밸류에이션을 모르고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50% 떨어져도 고평가에서 떨어졌다면 그것은 바닥이 아니라 여전히 고평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저평가했을 때 매크로적인 이유로 함께 억울하게 크게 하락했다면 그것은 하락하진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횡보해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고평가일 때 투자를 하면서 투자 비중을 높여나가면 나중에 투자 금액이 너무 커진 나머지 물을 타도 티도 나지 않을 것이며 주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손절을 하고 다시 투자를 해서 물리거나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베어마켓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잡고 저평가 기업인과 동시에 원유와 같이 산업의 미래 전망이 밝은 산업 또는 미래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을 대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저평가할 때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꾸준히 투자를 하여 얻을 때 수익이 앞으로도 반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짜 수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